예, 오늘은 다가구 상가주택 다중에 그 수익률의 비밀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 흐름과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요번 현 정부 들어서 주거 안전 대책으로 가장 두드러진 건 부동산에서 대출 규제,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제도. 전세자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표적이었던 게 버팀목하고 LH 전세자금 대출이었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와 또 별개로 뭐 서울시, 뭐 광역시, 대전시, 저희가 근무하는 대전시, 여기서 뭐 청년이나 중소기업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세자금 제도가 저희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많아졌어요, 작년부터.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면 맞지만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겠죠. 그러네 큰 틀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뭐 제가 현 정부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거 안정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갖다가 국민청원에도 올렸어요. 전세자금 제도를 좀 줄이자. 대신에 월세를 좀 지원하자. 왜냐하면은 LH 전세자금 대출을 뺀 나머지 모든 전세자금 대출은 만약에 모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보호를 사실 못 받아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손님들께서는 뭐 전세가 뭐 부채 비율 따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LH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든 리스크가 본인들한테 다 돌아가시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자 지원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요.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생긴 이후 혹은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 어떻게 수익률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지어진 거고요. 뭐 최근의 거죠. 뭐 3년 이내 건데 1층에 상가 있고 원룸하고 1.5룸 사례로서 아주 좋은 사례라 제가 한번 잡았고요. 아마 지금 지은다고 해도 이거하고 별반 다를 거는 없을 겁니다. 사례로 10년 이상을 잡아버리면은 임대기준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했습니다. 아, 이런 건물이구나 하시고 한번 수익률표를 볼게요. 2016년도에 지었고요. 2종 일반에다가 대지는 51평에다가 총 89평으로 지었습니다. 네, 3년 전에 나왔던 수익률표입니다. 매매가는 7억이고요. 매매가는 7억. 그 대출은 2억 6천 그대로 승계된다는 하에서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4천만 원, 1.5룸은 5천만 원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원룸 뭐 한 3,500 정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뭐 이 건물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아닌데 요즘은 어떤 추세로 가냐면 1.5룸 5천만 원 하던 것들이 어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룸이 1억까지 갑니다. 지금 전세 보증. 이게 왜 그러냐면 LH 전세자금 대출을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지금 1억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을 그냥 올려받아봐요.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규모인데 이럴 경우 똑같은 방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전세자금이 대출이 증액돼서 세입자를 구할 때 어떤 현상을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룸은 그대로 4천으로 넣었어요. 1.5룸만 바꾸겠습니다. 1.5룸 5천에서 8,500으로 변했죠. 그리고 8,500 증액을 했습니다. 자, 최초의 매매가 7억이었죠. 지금 7억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6천이었어요. 지금 3억 3천으로 바뀌었네요. 자, 보이시죠? 제가 1.5룸만 바꿨습니다. 월세 똑같습니다. 254만원, 254만원. 지금 종전 7억. 그리고 변경 후 7억. 근데 뭐만 바뀔까요? 보증금하고 실투자금이죠. 전에는 보증금이 2억 6천에 실투자금이 1억 7천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보증금을 증액시키니까 8,500 똑같은 건물인데 투자금이 1억이 됐습니다. 자, 수익률 11% 하던 것이 18%또 변했고요.
뭘 느끼시겠어요? 매매가 7억, 그리고 실투자금이 7천 정도 올랐다. 여러분들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같으면 이 7억을 7억 7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억 7천으로 딱 바꿔버리면 수익률이 정확하게 11%에서 11% 바뀌어버립니다. 투자금 1억 7,900에서 1억 7,900. 매가가 7천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런 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 요즘 건축주분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쓰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저는 1.5룸만 바꿨는데 월세 받던 거 모두 다 해버리면 매매가는 이게 10억 가까이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갖고 전세로 다 빼고 요즘 문제시대는 깡통으로 날려버리면 이 세입자분들 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지금 한 3년 전에서 건축 경기가 세금은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뭐 양도세다, 뭐 대출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증금으로 이렇게 올려서 수익률을 올리는 이런 방식, 채무승계라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출하고 보증금만 하고 그냥 가져가시게 하는 매매 방식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세입자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경매에 넘기시는 경우도 제가 요 근래 보거든요. 참 우려되는 현상이에요. 이래서 전세자금 제도를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 실제로 이게 과연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가 제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 노름이지만 원래 가치가 7억짜리밖에 안 되던 것들이 이렇게 바꿔서 11%가 18% 둔갑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참 문제죠. 예, 문제. 다음에 이걸 인수하신 분들은 이게 8,500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들, 사신 분들. 이게 참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매매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보증금의 가치 동반 상승을 하면 임대기준가죠. 그게 실질적인 수요인데 이 실수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는 전세는 매가와 같이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지만 월세는 요 몇 년간 아파트 모든 부동산이 같이 동반 상승한 적이 없어요. 대전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매가만 오르고 전세가만 오를지 월세는 똑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품이죠. 이런 현상이 슬슬 발생되지 않는가 해서 우려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다가구나 다중을 사실 때도 이 전세보증금이 과연 적정한가를 한번 비교해서 사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강의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 수익률의 비밀일 수도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요즘 신축 진 것들은 건축비도 올라가고 뭐 세금 부분도 그리고 뭐 종합면허도 써야 되고 면대라고 하죠. 면대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된 거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진 것 같다가 이렇게 숫자 노름으로 장난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라. 그리고 감안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